여러분은 황량한 벌판을 걷고 있습니다. 발밑에는 말라서 갈라진 땅뿐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없네요. 그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밖에 없어요. 이 척박한 계곡이 한때 생명체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예전에 이곳은 호수의 바닥이었습니다. 고요히 고독 속에서 걷고 있을 때 오솔길이 눈에 띕니다.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가방을 수백 미터 끌고 간 자국 같아요. 호기심에 여러분은 그 자국을 따라갑니다. 자국은 똑바로 이어지다가 다른 한쪽으로 부드럽게 돌고 때로는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마침내 그 자국을 만든 원인을 발견하지만 오히려 더 궁금해지기만 해요. 평지 한가운데 거대한 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누가 그렇게 멀리까지 돌멩이를 밀었을까요? 누구도 아닙니다. 돌이 저절로 움직였거든요. 이는 세일링 스톤이라는 현상인데 미국 여러 곳에서 관찰됩니다. 겨울이면 계곡 전체와 말처럼 무게가 나가는 거대한 바위들이 얼음으로 뒤덮이죠. 이는 돌과 땅 사이의 마찰을 급격하게 줄이는데 바람이 불면 돌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얼음이 녹으면 자국은 모래 위에 남아있고 그곳에는 외로운 여행자 바위가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 목적지는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입니다. 지금은 얼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표면이 눈으로 여기저기 덮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얼음을 밟으면 흰 조각들이 호수 안에 얼어붙은 거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천 마리의 해파리가 얼어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자세히 보려고 얼음을 깨지는 마세요. 이 거품은 가연성이 높은 가스인 메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뭇잎, 풀, 곤충과 같은 어떤 유기물질들이 호수에 유입되면 부산물로 메탄을 방출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그 메탄은 차가운 물과 접촉하는 즉시 수만 개의 냉동 원반으로 변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거품이 터지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사라집니다. 북극해의 일부 해안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메탄 거품은 열기구만큼 크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정말 위험해요. 우리는 훨씬 더 추운 곳으로 가볼 거예요. 남극 말이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밝은 흰색 빛은 우리 눈을 멀게 할 지경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과 얼음의 풍경을 배경으로 멀리 붉은 점이 눈에 띕니다. 그곳에 다가가서 약 5층 높이의 붉은 폭포를 발견합니다. 마치 빙하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여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약 200만 년 전에 짠물 연못이 빙하 밑에 갇혔습니다. 물은 빛, 열,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얼음 사이로 얇은 물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금물과 산소의 접촉이 이를 밝은 벽돌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는 그런 하천이 유일합니다. 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풀과 나무가 우거진 웅장한 화산에 도착합니다. 화산은 휴화산으로 보이지만 연기가 자욱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꼭대기에 올라보니 끓는 용암 대신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를 발견합니다. 화산 분화구 안에 숨겨진 오아시스예요. 하지만 그곳에 몸을 담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물은 거의 산과 같습니다. 유황가스는 화산 내부에서 호수로 유입됩니다. 내부에 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호수는 유황과 접촉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됩니다. 뜨거운 액체 유황에 불이 붙으면 호수는 형광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밤에는 화산이 밝은 푸른 용암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란색에서 풍선껌 같은 분홍색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호주 레이크 힐리에에 왔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호수가 하나뿐인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물을 컵에 담아도 여전히 분홍색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은 호수가 이런 색인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바닷물 해조류와 분홍색 박테리아인데요. 그것들은 에너지로 태양을 사용하고 부산물로 이러한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매우 짜긴 하지만 수영하기에 완벽하게 안전해요. 하지만 관광객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연구원처럼 특별한 허가가 없다면요. 하지만 헬리콥터 투어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나미브 사막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백 킬로미터 뻗어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모래에 있는 이 특이한 동그라미들은 요정의 원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원의 지름은 폭이 2m에서 15m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원들이 모래 흰개미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개미들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구멍을 파고 모든 식물의 뿌리를 먹어치워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원형이 생겼다는 거죠. 다른 버전은 모든 것이 방사선 혹은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유독성 식물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번개가 하늘에서 치는 것은 아니에요. 화산성 번개라고 불리는 아주 드문 현상이 있습니다. 화산 번개가 치는 동안 번개는 하늘의 구름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사쿠라지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거의 매일 분출하고 검은 구름을 공중에 방출합니다. 이 구름 안에서 번개가 형성됩니다. 폭풍우가 칠 때 얼음 결정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전기를 만듭니다. 평범한 번개는 이렇게 생겨납니다. 더러운 뇌우가 치는 동안에는 얼음 결정 대신 화산재 입자들이 충돌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물 위로 계속됩니다. 배를 타고 해안에서 멀리 항해합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바다는 수정처럼 맑고 잔잔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뭐죠?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요. 몇 초 안에 14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잔잔한 바다 표면에서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우리 보트는 뒤집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도는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는 방금 거대 파도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표면의 해류가 강한 역풍과 충돌할 때 거대 파도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난류와 한류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파도가 키네틱 뱀파이어리즘이라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도는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도 중에서 뱀파이어 파도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모은 다음 한 방에 방출하죠. 이것은 파도의 충격력과 갑작스러운 사라짐을 설명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보통 1년에 15mm 미만의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5년에서 7년마다 이곳에서 꽃들이 무작위로 피어납니다. 따뜻한 해양 온도가 육지에 더 많은 강수량을 만들어내는 엘니뇨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아타카마의 노란색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뒤덮입니다. 200종이 넘는 독특한 꽃들이 만발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막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다시 호주로 돌아가서 뉴 사우스 웨일즈의 와가와가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5월이고 다음 달부터 겨울이 시작되지만 기온이 쾌적하게 시원합니다. 잔디가 아직 푸르네요. 맑고 화창해요. 멀리 하얀 들판이 눈에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거미줄로 뒤덮여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많은 거미들이 하는 벌루닝이라는 것입니다. 거미들은 나무나 전봇대 같은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서 거미줄 줄기를 방출하는데요. 바람에 거미줄이 날리면 거미가 날아가게 됩니다. 많은 거미들, 수백만 마리의 거미들이 동시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거미의 대량 이주와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거미비가 그치면 땅은 거미줄로 뒤덮입니다. 들판, 나무, 울타리 등 주변의 모든 것이 뒤덮이죠. 불편하긴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밤 잠 설치지 마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